안녕하세요, 건치대장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앞니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셨던 건데 보통 본인의 치아를 보고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분이 보내주셨던 사진인데요. 연예계에도 잠깐 몸담으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훤칠한 미남이신 분인데, 앞니를 보면 크게 굉장히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가지런한 느낌도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 일단은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의 그 기준점이 되는 분들은 어떤 치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니, 대문니의 길이를 보면 100대 75,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꼭 이 비율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략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치아폭이 70에서 80 정도 되면 아름다운 비율에 속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긴 치아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약간은 더 짧은 치아를 갖고 계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략 그 비율 비슷한 곳에 있는 게 더 심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니의 폭의 비율을 봤을 때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1.6대 1.0, 그 다음에 0.68 이런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이쁘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치아의 비율은 아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비율을 갖는 치아가 대략 이 정도 비율의 폭경의 차이를, 그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치아 끝에 인브레이저라고 하는데, 인사이저 인브레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지지 않고 조금씩 이제 둥글고 부드럽게 돼 있는 게 더 심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 끝부분이 각지고 그런 꽉 찬 느낌인 경우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조금 부드러운 선을 갖고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또 치아하고 잇몸 사이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심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 직선이거나 한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잇몸이 푹 파여 있거나 이런 것도 심미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앞니의 치아 끝부분을 연결하는 선들이 대략 아래 입술선과 비슷한 라인을 따라가는 게 더 이쁘다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얘기인데, 인브레이저가 조금씩 존재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표현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웃었을 때 요 잇몸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보이지 않으면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나이든 미소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너무 많이 보이면 우리가 이제 잇몸 만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심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치열 옆에 보이는 약간 어두운 공간처럼 보이는 거, 협직회랑 영어로 버컬 코리더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한 5%에서 10% 정도 약간은 존재하는 게 좋다 그래요. 이것도 너무 많이 보이면 그 나이든 미소가 되고요. 너무 꽉 차 보이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고도 하는데, 현재 추세는 이 버컬 코리더가 조금 작아지는 걸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 외에도 더 많은 기준들이 존재하고, 이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략 이런 기준들에 맞으면 더 심미적인 미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앞니가 조금 짧죠. 그러니까 이 폭에 비해서는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치아하고 요 치아, 요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앞니 측절치라고 부르는데, 이 측절치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리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이 치아의 끝부분하고 요 치아의 끝부분의 앞뒤 위치가 달라요.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비대칭은 심미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위치가 비대칭인 게 지금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송곳니도 지금 대칭은 아니에요. 요 송곳니의 위치가 얘보다 조금 더 밑에 내려와 있는데, 끝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얘는 끝부분이 조금 마모가 돼 있어서, 여기 원래 송곳니는, 사람 송곳니는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요 끝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모가 안 된 경우, 여기는 조금 더 마모가 된 경우라서 위치가 다르지만 요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치아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치아 끝부분, 뭐 이거는 심미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깨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그래서 그런 깨진 부분들이 심미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아래쪽 지혈은 틀어져 있는 치아들이 있어서 가져나가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정중선이 맞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가운데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설문조사된 거에 따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치과 의사들 말고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맞는 게 심미적으로 보이겠죠. 여기 다물었을 때도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가운데 선, 정중선이라고 부르는 요 선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문의 주신 내용은 그래도 눈썰미가 좀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치열이 본인이 좀 삐뚤한 것 같기도 하고 치아가 좀 짧은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색상이 어두운 거 뭐 그렇게 이제 느끼셨나봐요. 그리고 깨진 거는 뭐 눈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을 하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셨는데 결국 치열이 삐뚤한 거는 교정치료 외에는 방법은 없겠죠. 치열이 삐뚤한 거를 해결하려면 아니면 뭐 이거를 다 삭제를 많이 하고 라미네이트나 세라믹 크라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건강한 치료는 아니니까 그보다는 교정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좋겠고요. 이거를 앞니만 가지런하게 부분 교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요 가운데 선을 맞추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아 길이가 짧다고 하셨는데 결국 치아를 더 길게 하려면 요 뭐 끝을 만들어주고 이런 건 아니겠죠. 드러나 보이는 치아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잇몸 성형을 해서 치아를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해주면 심미적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어둡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치아 색상을 밝게 하려면 당연히 치아 미백 같은 거를 하시면 되고요. 치아도 보면 한 치아 안에서 뭐 아래쪽 그 다음에 요 잇몸 가까운 부분 이런 색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치아의 색상 차이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원래 누구나 이런 치아의 색상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아 톤을 밝게 해주면 뭐 좀 더 심미적으로 이제 이뻐 보이는 그런 치아월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가 깨진 부분, 지금은 깨진 부분이 되게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씩 레진 같은 걸로 떼어서 치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계획을 세우시는 선생님에 의해서 조금 다른 치료 계획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순서도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